놀랄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9월 쥐띠에게 판을 뒤집을 기회가 열립니다. 단, 이 색깔 옷만 피하면 10년 후에도 멀어질 수 있어요. 요즘 애써도 결과는 더디고 지출표만 늘어가며 회의 한마디가 오해로 번져 잠 못 이루셨다면 이번 영상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달 반드시 피해야 할 색상의 이유와 성과를 돕는 행운 색 조합, 행운 숫자와 기란 방향, 주의 날짜와 활용법까지 모두 짚어드립니다. 최소 2번은 돌려보시고 핵심은 메모해 두세요. 지금 배경에는 777의 주파수가 흐르고 있어 재물운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보지 못해도 틀어두면 차분히 상승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어요. 댓글에는 이번 달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구체적 문장이 목표를 시각화하고 행동을 세분화해 실현 확률을 높여줍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까지 해두시면 매월띠별 길이룡일과 재물 포인트를 가장 빠르게 받아 실행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 태그된 제품도 일상에서 가볍게 활용하면 재물의 흐름을 정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한 번 보면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많으니 최소 2번, 가능하면 출퇴근 중에도 백그라운드로 틀어두세요. 잠재의식에 부드럽게 각인되며 다음 행동이 빨라집니다. 이번 달 흐름은 의외의 기회를 통해 판이 한 번 뒤집히는 운의 파도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을사년의 불기운이 거치면서 초가을 금기운이 또렷해지고 쥐띠의 물기운이 다시 숨을 고르니 정면 승부보다 옆길로 열리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정적 한 수를 노리기보다 주변을 세심히 훑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경고를 먼저 드립니다. 이번 달에 빨강 계열의 옷을 고집하면 불의 기운이 과열되어 냉정함을 잃고 큰 결정을 서두르게 될 수 있습니다. 과장된 자신감이 쌓여 작은 실수를 덮어두게 만들고 그 실수가 쌓여 길게는 10년까지 후회가 이어질 수 있으니 빨강 계열은 꼭 피하세요. 차분한 톤이 상황 판단을 살려주니 이 점을 마음에 새기고 시작해봅시다. 금전운과 재물운을 살펴봅시다. 초순에는 나가는 돈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중순부터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성과급과 성과수당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 중도정산 같은 형태가 기대됩니다. 투자에서는 과열 구간을 쫓지 말고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의 원칙을 지키면 작은 이익이 쌓여 의미 있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두 가지 서로 다른 수입원이 있는 분들은 한쪽에서 흔들려도 다른 쪽이 받쳐주는 버팀목이 만들어집니다. 재물의 운은 깨끗한 통로를 좋아합니다. 현금 흐름표를 일주일 단위로 점검하고 세어나가는 소액 구독을 정리하면 그 자체가 복이 됩니다. 중순 이후 협상에서는 조건을 먼저 요구하기보다 상대의 제약을 들어준 다음 대안을 제시하면 성사가 쉽습니다. 지갑은 낡은 것을 계속 쓰기보다 가을 바람과 어울리는 청색 계열로 바꾸면 좋습니다. 금속 장식이 적고 가벼운 재질이면 더 좋습니다.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회복세입니다. 하지만 밤에 수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잠결의 심박이 불규칙해지고 다음 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 공기가 건조하면 물만 마시기보다 가볍게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세요. 40대는 위산 역류와 담적 증상이 잦아질 수 있으니 늦은 밤 야식을 줄이고 양배추와 무 같은 담백한 반찬을 늘리면 도움이 됩니다. 50대는 혈압이 아침과 저녁에 널뛰는 경향이 있으니
짠 국물보다 맑은 국을 선택해 보세요. 60대 이상은 무릎 관절이 일시적으로 시큰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계단을 한층 덜 오르거나 평지를 천천히 걸으며 허벅지 근력을 키우면 통증이 확 줄어듭니다. 70대와 80대는 장시간 한자리 자세를 피하고 햇빛이 약한 시간에 짧게 산책하면 수면 질이 뚜렷하게 좋아집니다. 실제로 비슷한 체질의 분이 점심 이후 30분 가벼운 걷기를 꾸준히 하면서 야간 뒤척임이 줄고 새벽에 깨는 빈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누구든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작은 조정을 반복하세요. 이번 달 쥐띠와 잘 맞는 띠를 알아봅시다. 소띠는 현실적 감각을 보태어 실행력을 높여줍니다. 함께 일하면 계획의 빈틈을 정확히 메워줍니다. 용띠는 아이디어를 키우고 사람을 연결하는 힘을 제공합니다. 뜻밖의 소개나 추천을 통해 귀인을 만나도록 돕습니다. 원숭이띠는 속도를 붙이는 재주가 있어 정체된 흐름을 툭 건드려줍니다. 이 세 띠와 함께 움직이면 이번 달의 길이 빠르고 매끄럽습니다. 반대로 말띠와는 사소한 의견 충돌이 커지기 쉬우니 감정의 온도를 의식적으로 낮추면 좋습니다. 달띠와는 계산 방식이 달라 계약 전 확인 절차를 두텁게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물건은 세 가지를 특히 경계하세요. 첫째는 고장났거나 멈춰선 시계입니다. 시간이 막혀 있으면 돈의 흐름도 막힌다는 상징이 됩니다. 집과 사무실의 시계가 멈춰 있다면 오늘 바로 배터리를 갈거나 버리세요. 둘째는 삐걱거리는 의자입니다. 작은 소음이 집중력을 깨고 협상 자리에서는 신뢰를 깎습니다. 나사를 조여도 소음이 계속되면 과감히 교체하세요. 셋째는 누렇게 변색된 낡은 지갑입니다. 카드 슬롯이 헐거워져 카드가 자꾸 미끄러지면 실제 지출 통제도 느슨해집니다. 지갑을 교체할 때는 청색 또는 남색 계열을 추천합니다. 내부는 밝은 색이면 지폐와 영수증을 구분하기 쉬워 정리 습관이 붙습니다. 피해야 할 흉의를 먼저 짚어두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넷째 날과 아홉째 날 그리고 15째 날에 급한 결정을 피하면 좋겠습니다. 이 무렵에는 불의 기운이 순간적으로 치솟아 말이 앞서고 마음이 예민해집니다. 20째 날과 25째 날에는 금전거래와 보증 서류를 늦춰도 됩니다. 서류의 작은 오탈자나 금액 단위 실수가 생기기 쉬운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30째 날은 피곤이 몰려 의사결정이 무뎌질 수 있으니 중요한 회의나 계약은 그 이전에 당겨서 마무리하면 안전합니다. 물론 개인 사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선으로 활용하시고 실제 일정은 하루 앞뒤 여유를 주면 더 좋습니다. 반대로 알아두면 힘이 되는 길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은 멈춰 있던 일이 가볍게 다시 움직입니다. 12째 날에는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오고 덕분에 기회가 하나 생깁니다. 16째 날과 22째 날은 문서 정리와 계약 검토에 좋습니다. 작은 실수를 잡아내고 협상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는데 도움이 됩니다. 27째 날은 실행의 운이 강해 실제로 옮기면 피드백이 빠르게 돌아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 오전보다는 오후에 배치하고 장소는 조용한 실내가 좋습니다. 남서 방향 좌석에 앉으면 대화가 부드럽게 흐릅니다. 이제 주제의 핵심인 색깔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빨강 계열의 옷은 이번 달 쥐띠에게 과열과 충동을 동시에 불러옵니다. 발표와 설득 자리에서 표정과 말투가 불필요하게 공격적으로 보이고 상대의 경계심을 높입니다.
또 운전이나 이동 중에는 주의가 산만해져 작은 사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회의 프레젠테이션, 데이트 중요한 계약 모두 빨강은 멀리하세요. 대신 남색, 파랑, 청록, 회색 같은 차분한 스펙트럼이 집중력과 직관을 살립니다. 상의는 남색, 하의는 회색 계열로 맞추고 소품으로 은빛을 소량 더하면 금기운과 물기운이 균형을 잡습니다. 가방이나 지갑에 금속 장식이 조금 들어가면 적당한 힘이 붙습니다. 행운의 숫자와 색을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쥐띠에게 잘 맞는 숫자는 2, 3, 6입니다. 비밀번호를 바꿀 때나 좌석을 선택할 때 이 조합을 의식해 보세요. 행운의 색은 남색, 파랑, 청록, 그리고 은빛입니다. 회의 자료 표지색을 선택할 때 파랑 한 톤을 넣으면 설명이 또렷해지고 중간중간 청록 포인트를 주면 집중이 오래 갑니다. 반대로 빨강, 보라, 진분홍은 자극을 높여 실수를 부르는 경향이 있으니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방향으로는 북서와 동북이 길하고 남쪽 정면은 길하지 않습니다. 이동 경로를 택할 때 북서로 우회하면 기다림 없이 일이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연도별 로또 운세를 안내합니다. 어디까지나 복권은 놀이로 즐기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운의 흐름을 활용해 시기를 고른다면 작은 재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먼저 갑자생, 그러니까 1984년생은 중순 이후에 집중력이 좋습니다. 16째 날과 22째 날이 특히 맑습니다. 늦은 오후 시간이 유리하고 장소는 조용한 카페가 좋습니다. 숫자 조합은 2, 3, 6을 중심으로 홀수 비중을 조금 더 주세요. 다음은 임자생 1972년생입니다. 초반에 운이 가볍게 열려 셋째 날과 7째 날의 직감이 또렷합니다. 아침보다는 해가 기울 무렵이 좋고 명상처럼 마음을 잠깐 비우고 선택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경자생 1960년생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했을 때 운이 붙습니다. 12째 날과 27째 날에 메모를 정리하며 선택하면 흐름이 안정됩니다. 숫자는 2과 6을 바탕으로 짝수 비중을 조금 높여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리한 지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가정운과 인간관계의 포인트도 짚겠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는 식탁보나 컵받침 같은 소품에서 파랑 또는 회색을 선택하면 분위기가 차분해집니다. 부부는 잠깐의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메시지를 빠르게 주고받고 당일 안에 오해를 풀면 더 단단해집니다. 부모님 건강 이슈가 있다면 검사 날짜를 길일로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날과 22째 날이 무난합니다. 자녀가 진로로 고민 중이라면 경험담을 나누는 멘토를 연결해 주세요. 이번 달에는 소개와 연결의 운이 강해 좋은 인연을 만나기 쉽습니다. 부동산과 투자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둔 분은 계약서의 특약 문장을 본인이 직접 읽고 이해한 뒤 서명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중개인의 설명만 믿기보다 핵심 조항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고민한다면 실거래 흐름이 갑자기 튄 지역보다 학교, 병원, 공원 접근성이 균형 잡힌 지역을 선택하세요. 단기 수익보다 거주, 안정이 먼저입니다. 주식과 코인 등 변동성 자산은 밤사이 급등락에 흔들리기 쉬운 달입니다. 자동 손절을 가까운 구간에 걸기보다 수면 시간에는 주문을 비활성화하고 아침에 냉정하게 다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해 둔 덕분에 다음 기회에서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꿈으로 오는 징조도 간단히 짚어봅시다. 맑고 깊은 물을 바라보는 꿈은 마음의 균형이 잡혀 좋은 선택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신호입니다. 쥐가 곡식을 모으는 꿈은 잔돈이 모여 목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불길이 하늘로 치솟는 꿈을 반복해서 꾼다면 감정의 온도가 높아져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 일정 조정과 휴식을 통해 온도를 내려주세요. 꿈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암호이니 재미로라도 기록해두면 기륭의 파동을 잇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도별 운을 하나 더 보태어 세부 팁을 전합니다. 갑자생은 인간관계에서 형식보다 진심이 통하는 달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메시지로 남기기보다 직접 전하면 의외의 도움으로 돌아옵니다. 임자생은 경험이 자산이 되는 시기라 후배에게 팁을 나누면 존중과 기회가 함께 옵니다. 경자생은 건강 점검과 정리정돈을 해두면 다음 달에 큰 약속이 편안해집니다. 일정표의 휴식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작업을 배치하면 피로가 누적되지 않습니다. 집 안 풍수의 관점도 쉽게 활용해 봅시다.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길목에 물통 생수를 쌓아두었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물의 흐름이 막히면 사람의 발걸음도 무거워집니다. 화분은 세개를 넘기지 말고 잎을 자주 닦아 빛을 받게 하세요. 부엌 싱크대가 막혔을 때는 즉시 해결을 권합니다. 싱크대에 물길이 답답하면 재물의 흐름도 답답해집니다. 쓰지 않는 접시와 머그를 정리하면 공간이 숨을 쉽니다. 이 과정에서 빨강이 과하게 많은 소품은 한 달 동안만 잠시 치워두세요. 그 대신 파랑과 은빛이 보이도록 배치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제 9월 쥐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언제든 다음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이번 달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목표가 있다면 지금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다짐이 오늘 실체로 만드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망이 좋은 시기에 꼭 열매 맺도록 저도 함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이번 달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안정과 성취로 가득 차길 기원합니다.